예,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시행되었던 제2회차 콘크리트 기사 실기 필답형에 대한 문제 복원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일반적이고 좀 평양 문제들 위주로 계속 출제가 되었고요. 12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배점은 5점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 중에서 이제 좀 생소한 문제가 좀 한두 문제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기출에서 공부되었던 그런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출과 제가 강의를 최근 강의 올렸던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신 분들은 아마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단위라든가 풀이 과정만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셨다면 충분히 한 40점대 후반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는 아주 생소하게 좀 출제가 되었죠. 처음 출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과감히 이런 문제들은 좀 포기를 하고 가야 돼요. 이런 문제를 구조 설계 기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면 어렵겠죠. 자, 그러면 숫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벽체 설계 기준에 관하여 아래 빈칸을 채우시기 위해서 105점짜리인데요. 배점이. 자, 수직 및 수평 철근의 간격은 벽 두께의 몇 배를 해야 되냐? 이건 3배 이하예요. 3배. 그러니까 철근의 간격이 그만큼 너무 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벽 두께의 3배 이하로 하고 또는 450mm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3배 이하 450. 자, 벽체의 최소 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 그러니까 받침과 받침 간의 거리 중에서 작은 감에 25분의 1이에요. 25분의 1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mm 이상. 벽체에서 최소 두께는 100mm 이상 또는 받침 간 거리의 25분의 1 이상. 이렇게 숫자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 외벽이라든가 기초 벽체의 두께는 200mm 이상. 이렇게 좀 구조 설계 기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런 내용을 수치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공부를 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자, 그래서 과감히 이런 문제는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포기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푸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배합 강도와 관련해서 아래 물음에 답을 하라 그랬고요. 이것도 배점 5점이죠.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배합 강도의 정의, 그리고 호칭 강도, FCN 바뀐 내용이죠. 이게 35로 초과하는 경우 배합 강도 구하는 식 두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배합 강도 정의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배합 강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죠. 그죠? 설계 기준 강도보다, 그죠? 안전을 또 고려해서 띄우는 현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그 강도가 우리가 배합 강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배합 강도를 쓰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좀 쓰기 좀 애매하죠.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죠. 자, 배합 강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또 예전에 설계 기준 강도에 지금 뭐죠? 호칭 강도죠. 그럼 호칭 강도에다가 뭐를 더해요? 어떤 안전에 대한 걸 고려했죠. 그럼 뭐예요? S라고 하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에다가 그 1보다 큰 어떤 값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런 안전 개수 이런 걸 갖다가 더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그 현장에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치라는 이런 강도가 우리가 배합 강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자, 배합 강도의 정의는 그러면 호칭 강도에다가 이게 예전에 설계 기준 강도였는데 이제 호칭 강도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호칭 강도에 표준 편차를 고려한 안전 개수를 더해서 또는 표준 편차를 곱한 안전 개수 또는 표준 편차를 고려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런 안전 개수에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런 안전 개수를 더한 이제 이제 결국은 이런 압축 강도죠. 그죠? 그러니까 호칭 강도보다 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압축 강도로서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죠? 뭐 재료, 그죠? 콘크리트 만드는 재료라든가 또는 시공 과정에서 이게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시공 관리가 안 돼서 콘크리트가 불량해진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이런 호칭 강도보다도 적어질 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그 압축 강도의 저하에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그런 강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합 강도 정의를 시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암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있겠죠, 그죠? 배합 강도의 정의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게 이제 호칭 강도가 35를 초과하는 경우죠. 그래서 배합 강도는 어떻게 해요? 설계 호칭 강도 플러스 1.34S와 그 다음에 0.9FC. 이게 이제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하지 않는 그 35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호칭 강도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초과하니까 0.9, 호칭 강도의 90%를 해주고, 플러스 2.33S.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둘 중에서 큰 값을 우리는 배합 강도로 정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구동 콘크리트 염화물 측정 방법. 이게 이제 시험에 그냥 구동 콘크리트라고 이제 이번에는 경화된, 이게 이제 구동 콘크리트를 경화된 콘크리트 같은 말이죠. 경화된 콘크리트에서 염화물 측정 방법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또는 뭐 그냥 콘크리트에서 염화물 측정 방법 예전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은 같은 이 측정 방법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로 될 수 있는 게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게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세 가지를 쓰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경화된 콘크리트 또는 뭐냐 일반적인 콘크리트 염화물 측정 방법 거기서 사용되는 시험 방법과 여기서 경화된 또는 구동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험 방법과 똑같다. 그죠? 잘 알고 있는 전이차, 그다음 광도법, 질산은 적정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보면 요거 경화일 때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거 여기 이제 KS 규정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들이었죠. 암기